네, 오늘 비록 지수는 쉬어가고 있지만 국장 강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마켓 1타 강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엠뱅고즈 신강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강선입니다. 네, 장이 좋네요. 좋죠. 네. 이번 주까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참 네. 핫하긴 핫합니다. 1타 강사님도 지겹도록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넥서스가 네.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맞아요. 확실히 프로토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넥서스 종목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에 손절가를 좀 이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약간 조정이, 기간 조정이 나올 때 편입을 했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오면은 더 사야 될 수밖에 없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되지 않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16일, 요때 월요일날 이제 스테이블코인 설명을 드리면서 요때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약간 올랐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한 4거래 연속 좀 보여주다가요. 결국은 나올 뉴스가 나왔죠. 네, 자영욱 대표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무조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었어요. 가상 디지털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은 스테이블코인을 내가 먼저 출시할 거다. 뭐 이미 이제 물론 조금 이제 그런 소음이 있었던 코인이 위믹스 코인이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이제 뉴스에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인터뷰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늘 상한가 오늘 거래량 터졌죠. 보시면 거의 한 4, 5년 만에 최대 거래량 다시 한번 동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일 만약에 저는 만약 이 종목이 내일 오늘 4,210원인데 만약에 내일 약간 한 4, 5% 정도 흔든다. 내일 만약에 상한가 들어. 근데 상한가 물량이 얼마 없거든요. 한 40만 주밖에 안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16억이나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물량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약간 좀 이게 드라이브를 좀 하면서 약간 좀 흔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편입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2차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짧게 일단 보고요. 5,600원 선 말씀드리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많이 더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넥서스라는 기업은 여기 있죠. 이전에 21년도 한창 P2E 코인 핫했을 때 고점 8,700원 넘어갈 것이다. 라는 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5,600원 걸려 있겠지만은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은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오늘 뭐 증권주들도 핫하잖아요. 같이 동반적으로 흐름을 보고 있다. 돈의 흐름이 거기에 집중되는 모습들 보시면서 넥서스 수익 축하드리면서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피 시장 안에서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포모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결국 조정은 매수 기회이자 비중 확대의 기회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인버스에 뭐 또 엄청난 금액을 베팅했다라는 또 뉴스도 주말에 좀 보도가 되더라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7천억에서 8천억을 베팅했다고 코덱스 2X 인버스에다가. 그러니까 뭐 하락 베팅하는 사람도 하락 베팅하고 매수하는 사람도 매수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섹터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증시가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 증시 기준으로 이 말 올, 이걸 말아 올리네 라고 표현을 하죠. 네,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전쟁, 전면전은 아니지만 제한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좌측에 보시는 이제 그림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증시입니다. 예, 이게 안식년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을 항상 매주 시작하는 이 주간이거든요. 일요일 자체가. 어제 이스라엘 증시가 열렸죠. 네, 신고가 같습니다. 신고 같고요. 우측에는요. 우측에는 에비 시스템즈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방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현대, 롯데, 하나 시스템과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 에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주가가 전쟁 터지고 나서 오히려 뭔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좀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증시가 신고가 나오고 이스라엘 대표 방산주가 약간씩 좀 밀리고 있다. 지금 뭐 한 6거래 연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겼구나. 이번 이 뭔가 싸움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여기서 추가적인 뭔가 심할 정도의 확전은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주가에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스라엘 증시가 신고가 가는데 방산주 신고 간다는 뜻은 뭐냐면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지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약간
당연히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번 이스라엘 증시 신고가 나오고 방산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이스라엘 승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면요. 자꾸 호르무즈 해협 얘기하는데 그래서 조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조금 제가 리서치한 결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다. 이란도 안 좋을 거다. 그리고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서방 언론의 시각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좌측에 보시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 이게 중국 지도가 있고요. 여기 연결고리가 있죠. 투르크메니스탄이랑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요게 철도예요, 철도. 근데 저도 이게 철도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도에 KTI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치면 이제 KTX 같은 건데 이 루트가 이미 직통화물이 2016년부터 테헤란까지 중국에서 중국의 시우라는 도시부터 해가지고요. 테헤란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좀 보게 됐을 때는요. 이런 지금 이제 보고서 하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이란에겐 타격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뭐 하면 하지 뭐 굳이 본인들도 약간 어드밴티지를 받거나 뭔가 이런 걸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좀 주어진 보고서 하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을 오늘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됐다고 하죠, 이란. 근데 이제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마지막 승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지금 초반에 이제 뭐 흥구석유, 뭐 흥하해운, 뭐 SS 로직스, 뭐 H&M 이런 종목들이 떴다가 다 윗꼬리 달고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를 하더라도 이란 자체는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예, 워낙 지금 이란도 대중 수출이 수입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철도가 있어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게 이란 측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범위다. 그래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이란한테 피해는 없지만 해상을 운송하고 있는 다른 글로벌 국가들한테는 그 부분들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언제 나오냐? 봉쇄에 관련된 부분들 이틀 안에 나온다는 거죠.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그래서 봉쇄를 해도 이란에서는 타격이 없다는 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걸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도 들어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대한 이란의 입장까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고는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 또 시장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야 할 재료 뭐가 있을까요? 시장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종목으로 좀 건너봐야 되겠죠. 주말에 굉장히 또 핫한 뉴스가 나왔죠.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 드디어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했습니다. 텍사스 쪽 위쪽으로 좀 건너 올라가게 되면 오스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스틴 쪽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5,800원이라고 합니다. 기본 요금. 우리도 택시 타고 다니면 기본 요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기사분도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된 서비스 출시한 지역이 몇 개 지역으로 이제 한정돼 있어요. 텍사스 주에서도. 5,800원 내고 어느 정도 킬로미터당 물론 이제 추가 요금이 좀 부과되는 건 맞지만 상당히 지금 뭐 유튜브나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정말 파격적이고 영상 보셨어요? 네, 영상 봤죠, 당연히. 네. 그래서 획기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도 타보고 싶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로보택시 자체만 서비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차를 타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자체에 또 이제 우리는 아직 FSD 기능이 아직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돈을 좀 지급하고 그 상품을 구독형으로 바꾸면 지금 테슬라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약간 이제 이런 거죠. 우버 택시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행 갔을 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테슬라 모델 Y든 S든 X든 이 버전들의 차량들이 여러분들 한 달 동안, 2달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로보택시로 바꿀 수도 있다. 구독형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내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오는 그런 세상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이미 테슬라 차량 타고 계시잖아요. 네. 뭐 제가 타고 다니지 않는데 제 가족이 타고 다니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타보는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미래를 많이 바꾸는 뭔가 행태가 주어졌다라고 판단드려서 오늘 그 이벤트, 큰 이벤트를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략해야 될 섹터는 자율주행이겠죠. 근데 오늘 뜬금포로 갑자기 오전까지만 해도 지금 재미없다가 오후 1시 넘어서 정부에서 막 뉴스가 나오니까 로봇주들이 갑자기 막 클로버부터 시작해서 RS 오토메이션 막 튀면서 또 난리가 났다가 또 위로 쭉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뭔가 미래지향적인 산업, 첨단 산업이라 부르겠죠. 그러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번 주 안에도 증시가 조금 재미없어더라도 이쪽 자율주행 섹터로는 또 갈 수 있는 범위가 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판단돼서요. 오늘의 결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도 자율주행은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도 자율주행 종목 잠시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로보택시 출시와 함께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련주는 자율주행 네. 관련주입니다. 빅 이벤트가 존재하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대장이자 탑픽은 무엇일까요? 이 종목이 좀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에 정배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가지고 나왔고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테슬라 자율주행하면 항상 생각나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대장이기 때문에요. 현재가 14,37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SOS랩이라는 라이더 업체 한번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이나 이제 로봇 쪽에 라이다 센서를 맞아요. 공급하고 있는 맞습니다. 기업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인데 네.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앞서서도 사실 이 종목도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자동차, 뭐 로봇, 뭐 자율주행, 라이다에 쓰이는 이제 센서를 개발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로봇주들이 올라가니까 이 종목도 사실 마이너스 한 2, 3%였거든요. 로봇주도 올라가니까 이것도 로봇 인프라, 라이다 쪽이잖아 하면서 플러스를 냈었어요. 그리고 약간 지금 이 상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물론 지금 주마다는 약간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규제 법안 자체가 어느 주는 뭐 승인 못하겠다라고 했지만 텍사스가 좀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줬죠. 서비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도 있고 또 아마존도 지금 로보택시 뭐 비슷하게 자율주행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이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오퍼를 콜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요. 바로 국내 이야기를 좀 꺼내볼 텐데요. 바로 현대차 그룹이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로봇에 쓰이는 라이다 센서 관련된 부분들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죠. 24년도 6월 25일 날 이제 아마 내년 되면 이번 주 수요일 되면 딱 1주년 되거든요. 상장한 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버행 이슈는 거의 다 끝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라인이죠. 6월 25일의 주가 요 라인이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2만 원 신규 상장하고 여기를 이제 넘어갈 거예요, 말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패턴 이겨내면은 결국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요. 18,000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2,7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통상 이제 신규 상장하고 오버행 이슈가 끝난 종목들이 상장했던 당일날에 종가나 고가를 통상 넘어가는 패턴들 기억하시면서 자율주행, 뭐 계속해서 테슬라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SOS의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무방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뭐 일요일날 뭐 오후에 무료 방송을 했었죠. 뭐 여러분들 지저스 리스크가 나오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면 어제 나온 영상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련된 부분들 추가 코멘트 여러분들 네이버 신광석 검색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데이터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인벤골드 신광석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